어린 염소와 피리 부는 늑대. 챕터 1. 청개구리 같은 어린 염소. 청개구리 같은 어린 염소가 있었어요. 얼마나 청개구리 같은지 아빠와 엄마가 조용히 하라고 하면 일부러 더 큰 소리로 웃고 떠들었어요. 하지만 항상 밝고 명랑했으며 무엇보다 사랑스러운 어린 염소였어요. 챕터 2. 숲속으로 소풍을 가다 혼자 낙오되다. 어느 날 학교에서 숲속으로 소풍을 가기로 했어요. 어린 염소의 부모님은 선생님 말씀 잘 듣고 친구 손을 꼭 잡고 혼자 떨어지지 말라고 신신당부했어요. 선생님도 소풍을 가기 직전에 이동하는 동안 꼭 단짝 친구랑 손을 잡고 걸어가고 줄에서 이탈하지 말라고 했어요. 왜냐하면 산속을 걸어가다가 혼자만 낙오되면 위험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어린 염소는 단짝 친구의 손을 놓고 나비를 구경하다가 줄에서 이탈해버렸어요. 결국 정신없이 나비를 구경하는 동안 선생님과 친구들을 놓치고 말았어요. 어린 염소는 너무 당황스러웠어요. 그때 맞은편 덤불 속에서 무언가 부스럭거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챕터 3. 어린 염소, 무시무시한 늑대를 만나다. 어린 염소는 혹시나 친구들이 아닐까 하는 기대감에 가까이 갔어요. 하지만 덤불 속에서 튀어나온 건 거대하고 무시무시한 늑대였어요. 정말 맛있어 보이는구나. 도망칠 생각은 하지 마라. 순순히 내 입속으로 들어오거라. 순간 어린 염소는 너무 무서웠어요. 어린 염소는 늑대가 무시무시한 이빨 사이로 침을 흘리면서 입맛을 다시는 모습을 보니 정신이 하나도 없었어요. 챕터 4. 어린 염소가 순간적인 기지를 발휘하여 늑대로부터 살아남다. 하지만 그 순간 평소 주짓수를 가르쳐 주시던 아빠 염소의 말씀이 떠올랐어요. 너보다 크고 강한 상대가 널 위협할 때 먼저 침착하게 관찰해야 된단다. 당황하고 겁을 먹는 순간 몸이 굳어지고 몸이 경직되면 지혜롭게 판단을 내릴 수 없기 때문이지. 모든 문제에는 해답이 있단다. 차분하게 다양한 방법을 궁리해보렴. 어린 염소는 당황하지 않고 침착하려고 노력했어요. 이 순간만큼은 청개구리 같은 염소가 아니었어요. 아빠의 말씀처럼 포기하지 않고 무시무시한 늑대로부터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을 궁리했어요. 난 숲속에 혼자 있어. 나보다 10배는 커 보이는 늑대가 날 위협해. 그래서 혼자 이 늑대를 물리칠 수는 없어.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해. 어떻게 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을까? 도움을 받으려면 이 상황을 알려야 해. 하지만 늑대는 바로 잡아먹으려고 해. 그럼 늑대의 방심을 유도하자. 그리고 이 상황을 알리고 도움을 요청하자. 어린 염소는 위급한 상황 속에서도 아빠의 말씀처럼 침착하게 상황을 판단했어요. 늑대님, 저는 너무 작고 어려서 도망칠 수도 없어요. 어차피 늑대님의 간식거리가 되어 죽어야 한다면 죽기 전에 소원 하나만 들어주세요. 내가 왜 그래야 되지? 제 소원을 들어주시면 전 반항하지 않고 얌전히 늑대님의 입속으로 들어가겠어요. 하지만 제 소원을 들어주지 않으시면 끝까지 살아남기 위해 발버둥 치겠어요. 그럼 늑대님도 피곤하지 않겠어요? 일리가 있는 말이군. 그래, 소원이 뭐냐? 전 춤을 정말 좋아한답니다. 이 피리로 늑대님이 음악을 연주해 주시면 제가 마지막으로 춤을 추고 싶어요. 맛있는 간식거리를 먹기 전에 피리 연주라? 그거 괜찮군. 그래, 좋아. 피리를 불러줄 테니 춤을 춰보거라. 늑대는 피리를 크고 신나게 불었어요. 피리 소리는 깊은 숲속을 메아리치면서 멀리 나아갔어요. 숲속에서 어린 염소를 찾고 있던 담임 선생님이 그 피리 소리를 들었어요. 어린 염소가 들고 다니던 피리 소리라는 걸 알 수 있었죠. 그래서 소리가 나는 곳으로 달려갔어요. 순식간에 달려온 선생님은 늑대를 멀리 쫓아버렸답니다. 늑대는 눈물을 흘리며 도망갔어요.
내가 왜 멍청하게 피리를 분 거지? 분하다. 방심해서 이런 실수를 하다니. 늑대는 어린 염소의 모습에 방심하고 어리석은 선택을 한 것에 화가 나고 분해서 자책했어요. 챕터 5. 살아남은 어린 염소는 평소의 행동을 반성하고 많은 것을 깨닫다. 선생님과 친구들의 도움을 받아 늑대의 위협으로부터 살아남은 어린 염소는 너무 기뻤어요. 어린 염소는 이번 일을 계기로 정말 많은 것들을 깨닫고 평소 자신의 행동을 반성할 수 있었어요. The end. 네, 반갑습니다. 방금 책을 읽어드린 DSA 컨설팅 대표 김대웅 원장이라고 합니다. 방금 읽어드린 그 이솝우화,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이솝우화를 집필한 사람이고요. 지금 방금 읽어드린 그 이솝우화는 이제 어린이들을 위한 동화책 개념이라기보다는 제가 이제 우리 어린 친구들이나 아니면 성인 대상 어른들 이제 20대에서 50대까지 다양한 연령층을 제가 가르치고 있는데 그 어른들도 이제 문해력 공부를 할 수 있게끔 만든 문해력 교재 개념에 가까워요. 그래서 좀 일부러 어려운 단어들을 많이 사용했어요. 많이 사용해서 어린 친구들이라면 부모님하고 같이 단어를 한번 찾아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부모님한테 한번 여쭤보시고 부모님들도 한번 단어를 뉘앙스만 알지 정확하게 뜻을 모르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꼭 국어 사전 찾아보시고 검색도 해보셨으면 좋겠고, 그래서 이번 시간은 제가 앞에 이제 제가 읽어드린 내용의 중요 단어들을 한번 체크를 해볼 거예요. 다음 시간에는 우리가 책을 읽는다는 건 책을 집필한 작가와 대화를 하는 거거든요. 간접적으로 책을 통해 책이라는 매개체를 통해서 책을 작성한 작가의 세계관, 가치, 철학에 대해서 작가와 이야기를 하는 멋진 경험이에요. 제가 이 이솝우화를 현대적으로 재해석하면서 이 내용을 집필할 때 제가 여러분들께 들려드리고 싶었던 어떤 철학적인 부분을 한번 독자분들하고 같이 이제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을 가지고 싶었고, 다음 시간에 지금 앞에서 이솝우화에서 여러분들이 궁금해 할 만한 질문을 제일 대표적인 걸 제가 뽑아 봤어요. 그래서 그 질문을 제가 오늘 마치기 직전에 한번 소개를 해 드릴 테니까 다시 한번 제가 읽어드린 이솝우화를 보면서 제가 추려낸 질문을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 질문에 대한 답도 한번 생각해 보시고 추가적으로 또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댓글 남겨주세요. 댓글 남겨주시고 앞에 제가 읽어드린 이솝우화는 우리 아이들이나 아니면 문해력 공부를 원하는 어른들도 다 무료로 볼 수 있게끔 네이버 DSA 컨설팅 카페에 무료로 다 공개되어 있어요. 그 PDF 파일도 있고, 그 다음에 구글 블로그에는 이제 영미권 아이들 그리고 영미권에 거주하시는 분들 위해서 영어 버전으로도 올라갈 계획입니다. 계획이고, 그건 참고해 주시고 제가 댓글에 고정 댓글에 링크를 걸어 놓을게요. 거기 들어가셔서 PDF 뭐 출력해서 보셔도 되고 아니면 그냥 보셔도 되고 마음껏. 근데 상업적으로 만약에 혹시 이용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허락을 받으셔야 돼요. 되죠? 본인이 그냥 읽고 본인이 사색하고 공부하는 데는 아무런 제약 사항이 없습니다. 무료로 보실 수 있어요. 자, 앞에 챕터 1에 보면 우리 어린 염소가 청개구리로 묘사가 되거든요. 청개구리. 지금 이 글에서 나온 청개구리의 뜻이 뭘까? 챗GPT하고 제이미는 저한테 이제 어드바이스 하기를, 어린아이들은 혹시 이게 대상자가 어린아이들이라면 청개구리라는 말 대신에 말썽장이라는 단어를 쓰는 게 어떻겠냐고 저한테 조언을 해줬거든요. 맞을까요? 청개구리 같은 아이 이렇게 묘사되잖아요.
근데 청개구리 같은 아이란 말 대신에 말썽쟁이 아이라는 어린 염소라는 표현이 적절할까요? 아니죠. 예, 아닙니다. 예, 말썽꾸러기하고 청개구리는 뉘앙스가 완전히 달라요. 다른 내용이에요. 청개구리는 뭐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제 이것도 우화죠. 일종의 이제 어린 청개구리가 있었는데 엄마 개구리가 뭐라 하면 전부 다 반대로 해. 예, 반대로 하는 거예요. 반대로. 그래가지고 엄마가 이제 놀지 말고 밥 먹어라 이러면 놀러 가고, 이제는 놀아라 이러면 공부하고, 공부하라 이러면 놀고, 반대로 하는 거예요. 반대로. 이제 이거로 이제 어깃장을 부린다 이렇게도 얘기하거든요. 이것도 한번 찾아보세요. 어깃장이 뭔지. 그래서 이제 엄마 청개구리가 병이 걸려서 죽을 때 이제 자기 이 청개구리한테 반대로 하니까, 계속 엄마가 시킨 걸 반대로 하니까 생각을 한 거예요. 이제 내가 죽으면 무덤을 만들어 달라고 해야 되는데 산에다 만들어 달라고 얘기하면 분명히 이놈이 반대로 냇가에 무덤을 만들 것 같은 거야. 왜냐하면 냇가에 무덤을 만들면 장마나 비가 많이 왔을 때는 그 무덤이 쓸려 내려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걱정이 된 거야. 그래서 내가 말한 걸 무조건 반대로 하니까 내 아들이 나를 냇가에 묻어다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런데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나자 이제 이 청개구리는 자기가 엄마 말 안 듣고 무조건 반대로 삐딱선 탄 거, 이게 너무 후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무 잘못했구나, 살아생전에 어머니 말씀 잘 들을 걸, 이렇게 후회하면서 이제 냇가에 묻어 달라고, 그래 알았어 냇가에 묻어 드려야지 라고는 냇가에 묻어 버린 거예요. 청개구리 엄마는 반대로 할 거라고 생각해서 산에 묻어 주겠지, 그렇게 하면 냇가에 묻어 달라고 하면 산에 묻어 주겠지 이 생각한 건데, 반대로 냇가에 그냥 그 말 그대로 그냥 냇가에 묻어 버린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여름만 되면, 장마가 오면 이제 노심초사하는 거예요. 이제 쓸려 내려갈까 봐. 여기서 이제 누군가 뭐 부모님이 뭐라 얘기했는데 그걸 반대로 하는, 어깃장을 부리고 반대로 하는, 이제 삐딱선을 타는 이제 그런 친구들을 이제 청개구리 같다라고 표현한 거죠. 근데 제가 앞에 어린 염소를 묘사할 때 청개구리 같지만 밝고 명랑하고 씩씩하다라고 이제 얘기한 이유가 따로 있거든요. 그 부분은 나중에 이제 질문 얘기할 때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기로 하고, 어쨌든 청개구리의 말뜻은 그런 겁니다. 그래서 말썽장이 어린 염소하고 청개구리 어린 염소는 뉘앙스가 좀 달라요. 네. 말의 정확한 의미가 다르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신신당부, 거듭 간곡히 당부하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계단에서 좀 뛰지 마라. 이제 제 딸아이가 이걸 보고 있죠. 우리 딸. 이제 초등학교 5학년, 초등학교가 아니라 그 유치원에 어린이집이 되게 가팔랐어요. 건물이 그 층층이 이제 어린아이들 입장에서는 계단이 좀 가팔랐어. 그래서 제가 아무리 봐도 좀 위험해 보여서 계단 이제 오르락 내리락 할 때 뛰지 말고 천천히 걸어 다녀라. 왜냐면 경사가 너무 졌으니까 혹시 넘어질 수도 있다. 말을 했더니 이제 알았어 했는데 그 말을 제대로 알아들었는지 걱정되는 거야. 그래서 또 얘기하고 또 강조하고 신신당부했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때. 그래서 거듭 강조하다, 당부하다. 근데 결국은 아빠 말 안 듣고 신나게 그 계단을 뛰다가 이제 팍 부딪혀가지고 이 앞에 이 이빨이 입술 안쪽으로 찍어가지고 살이 이만큼 빠졌어요. 기억나지 우리 딸? 그럴 때 이제 보통 부모님이 걱정되는 일, 아이의 안전을 위해서 우리 아이들에게 걱정돼서 야, 물 먹을 때 천천히 마셔야 된다, 살에 들린다, 괴롭다 하지마, 좀 이렇게 천천히 마셔, 물 마실 때는 좀 천천히 마셔, 신신당부하다. 오늘은 분명히 비가 온다고 했으니까 우산 좀 들고 가, 신신당부했다. 한두 번 얘기하는 게 아니라 진짜 걱정이 돼서 계속 거듭 강조하는 게 신신당부. 그죠?
그래서 이탈은 어떤 범위나 대열에서 떨어져 나오거나 떨어져 가는 거. 여러분들이 어린아이들이 소풍 갈 때, 우리 어린 친구들이 소풍 갈 때 손잡고, 단짝 친구랑 손잡고 두 줄로 가는데, 손을 꼭 잡고 가라잖아. 근데 뭐 다른 거에 정신이 팔려서 어린 염소처럼 뭐 나비에 정신이 팔리거나 이래서 그 손을 놓고 이제 그 줄에서 이탈해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벗어나는 거. 그러니까 두 명씩 이렇게 짝을 지어서 가잖아. 두 명씩 짝을 지어 가는 이유는 선생님이 아이들의 인원수도 이제 직관적으로 바로 파악할 수 있고, 그리고 두 명 뭉쳐서 이렇게 다녀야지만 뭐 차량이나 자전거가 여기 지금 어린아이들이 줄을 지어서 가고 있구나, 조심해야 되겠다 인식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 어린 친구들 같으면 바닷속에 아주 작은 물고기들이 막 무리를 이루어 가지고 이렇게 엄청나게 큰 무리를 이루어서 같이 움직이는 거 봤어요? 한번 보세요. 부모님은 한번 보여주세요. 그렇게 하면 큰 물고기들이 겁이 나서 못 잡아먹는데, 이게 크게 한 개의 개체는 작지만 아주 수십 마리 수백 마리 모여 있으면 엄청 크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동물도 그렇고 사람도 그렇고 이제 줄을 지어서 무리를 만들고 같이 움직일 때는 여러 가지 목적이나 효과가 있어요. 근데 소풍을 갈 때는 두 명 짝을 지어서 손을 잡고 줄을 맞추어서 가라고 할 때는 안전상의 이유도 있고, 그 다음에 선생님도 직관적으로 인원수 파악하기도 편하고, 여러 가지 목적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거기서 이제 한눈 팔다가 단짝 친구의 손을 놓고 딴 거 구경한다고 낙오 돼 버리면 이제 이탈하면 낙오가 되는 거예요. 낙오가 되면, 예를 들면 놀러 갔어. 놀이터에 놀러 갔는데, 이제 박물관 같은데, 미술관 같은데 놀러 갔는데, 이제 줄을 맞춰서 딱 일렬로 동선을 짜서 해야 돼. 근데 한 명이 딴 데 한눈 팔다고 손 놓치고 간 거야. 그러면 선생님이나 다른 친구들은 계속 이동하고 있잖아요. 이 친구만 낙오가 된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야. 그래서 대오, 다시 얘기하면 어떤 줄에서 이탈된 후에 뒤떨어진 걸 낙오라고 표현하죠. 낙오됐다. 그런데 또 다른 의미는 이제 뭐 낙오자, 이렇게 안 좋은 의미로 얘기할 때는 현대 사회에서 어떤 그룹이나 어떤 집단 내에서 그 집단의 목표로 하는 부분을 못 따라가고 뒤처졌을 때 낙오자라고 표현해요. 그건 아직은 모르셔도 되고, 어쨌든 이 글에서는 어떤 무리지어서 가는데 한눈 팔다가 이탈되고 나서 그 무리는 계속 가는 바람에 완전히 낙오가 될 때, 완전히 떨어질 때 이걸 낙오라고 합니다. 자, 늑대를 만나고 나서 기지를 발휘했다,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재치 있게 대응하는 지혜를 얘기해요. 재치 있게 대응하는 지혜. 이게 정말 중요해요. 제가 어릴 때 깡패를 한번 만난 적이 있었거든요. 중학교 1학년 때인가? 초등학교 6학년 때인가? 이제 원래는 그쪽으로 안 다니는데, 이제 하루는 빨리 집에 가야 되는 일이 생겨서 이제 으슥한 골목길을 가로질러 가면 좀 빨리 갈 수 있었거든요. 그래서 뭔가 찝찝했지만 그래도 뭐 괜찮겠지, 대낮이니까. 그래서 대낮에 이제 그 으슥한 골목길을 지름길로 가로질러서 집에 가려고 했어요. 원래는 제가 큰 길로 이렇게 좀 둘러가더라도 큰 길로 다녔는데, 그날 이제 무슨 일이 있어서 가로질러 갔어. 근데 아니나 다를까 한 5명 정도 되는 20살에서 21살 정도 되는 깡패들이 모여 있어요. 저기 골목 안쪽에 으슥한데. 저는 이제 책가방 메고 가고 있었는데, 제가 이제 눈이 마주쳤어. 가슴이 두근두근거려. 겁이 나는데, 이제 이렇게 모퉁이가 이렇게 있으면 골목길 안에 여기 이제 모여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가다가 눈이 마주쳤어. 겁이 나지만 이렇게 왔어요. 여기 이제 골목 끝에는 이제 큰 도로예요. 큰 도로고 사람이 많이 다니는 데고, 여기는 이제 골목에는 사람이 없었어. 여기서 마주쳤어. 근데 여기서 이제 그 깡패들이 일로 와봐 이러면서 이제 위협을 하는 거야. 돈 뜯고 때리려고.
깡패들은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들 으슥한 길로 절대 가면 안 돼요. 이거는 어린아이들뿐만 아니라 어린 친구들뿐만 아니라 어른들도 마찬가지예요. 어른들도 제가 이제 위기상황 대처 훈련 프로그램 강연할 때 항상 말씀드리는 게 이제 리스크를 줄여야 돼요. 그러니까 이런 으슥한 길로 다니지 마세요. 애초에. 이제 갔는데 뒤에서 부르는 거야. 그래서 두근두근해. 근데 내가 딱 생각할 때 이게 부른다고 가면 바로 얻어맞고 돈을 뺏길 것 같은 거야. 그래서 차라리 못 들은 척을 하자. 그래서 못 들은 척하고 가는데, 그렇다고 이제 못 들은 척 해야 되는데 막 이제 발걸음이 빨라지거나 아니면 이제 당황한 티가 나면 이제 깡패들이 옳다구나 싶어서 쫓아와가지고 때릴 것 같은 거야. 그래서 제가 이제 그때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동물의 세계 옛날에는 그 프로그램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동물들이 위협을 당했을 때 이제 당황한 티를 내고 위축되면 더 사냥감으로 인식한다는 걸 이제 떠올랐어요. 그래서 진짜 아주 평온하게 당황하지 않고 천천히 일부러 그냥 이 큰 도로변 쪽으로 못 들은 척하고 갔어. 그랬더니 자기들끼리 막 당황하는 목소리가 들려. 못 들었나? 못 들었나? 이어폰 끼고 있었나? 왜 못 들었나? 못 들었나? 이러더니 뭐 못 들었으면 잡아오면 되지 이러면서 막 일로 와봐 하면서 막 쫓아오는 소리가 들려. 그래서 제가 뛸까 말까 여기 그걸 뛸까 말까 고민하다가, 뛰면은 뭔가 이게 더 자기들도 세게 쫓아올 것 같아서 그냥 일부러 천천히 갔어요. 일부러. 겁은 나지만. 그러니까 여기도 좀 애매한 거야. 이제 못 들었나? 못 들어서 그런가? 이러고는 긴가민가 하면서 자기들도 쫓아와요. 원래 사냥감이 빨리 도망가면 사냥감을 쫓는 동물들도 빨리 쫓아와. 이게 또 희한하게. 이제 천천히 갔어. 천천히 갔더니 막 당황하더니 깡패들도 이제 오다가 나중에 이제 여기 큰 대로변 쪽으로 가면 이제 안 되니까 갑자기 타다닥 뛰는 소리가 들리더라고. 그때까지도 일부러 안 뛰었어요. 안 뛰는데 마침 이제 어떤 아주머니께서, 이쪽이 집이요, 이제 집 사시는 분이었나 봐. 딱 들어오면서 저하고 이제 요 바로 앞에서 마주쳤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깡패들이 이제 그냥 원래대로 가는 거야. 너무 겁나고 무섭지만 어렸을 때 이제 기지를 발휘한 거예요. 기지를. 재치 있게 그 상황에 맞게끔 지혜롭게 대응한다. 이게 이제 기지를 발휘했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사실은 제가 예방범죄학을 연구하는 사람으로서 범죄 분석을 해보면 실제로 아주 몸이 약한 사회적 약자라도 범죄 상황에서 범죄자들을 대상으로 기지를 잘 발휘해서 무사히 범죄자로부터 자신을 보호한 경우가 많아요. 그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어린 염소도 기지를 잘 발휘했죠. 무서운 늑대 앞에서 내가 어린 염소가 이제 힘의 차이가 명확하니까 늑대로부터 뭐 저항할 방법이 없잖아. 그래서 자기가 생각했을 때는 도움을 요청해야 되고, 내가 도움을 요청하기 위해서 뭐 큰 소리를 낸다 이러면 늑대가 바로 잡아먹을 것 같으니까 늑대의 방심을 유도한 다음에 늑대가 스스로 피리를 불어서 지금 상황을 알리게끔, 그렇게 이제 유도를 한 거죠. 맞죠? 그게 기지를 발휘한 거다. 이렇게 표현하죠. 뭐를 유도해서? 방심을 유도해서. 경직은 무엇이 몸 따위가 굳어서 빳빳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무서운 장면을 보거나 이러면 소름이 쫙 끼치면서 몸이 탁 굳거든. 이 경직되다 이렇게 표현해요. 경직되다. 그 다음에 이제 생각이 경직되다 이런 것도 있어요. 이제 뭐 나중에 청소년기 때, 청소년기나 아니면 이제 요즘 젊은 세대들이 이제 나이 든 세대들을 보면서 사고방식이 너무 경직돼 있다. 조금 유연했으면 좋겠다 라고 생각할 때도 이 경직이라는 표현을 써요. 지금 여기 책에서 나온 거는 몸 따위가 굳는다. 굳어서 뻣뻣하게 된다. 그 뜻이죠. 그리고 아까 늑대의 방심을 유도했죠. 기지를 발휘했죠. 그죠? 늑대 스스로 피리를 불게끔. 그래서 유도하다. 방금 나왔죠. 사람이나 물건을 목적한 장소나 방향으로 이끔. 그래서 내가 어린 염소가 스스로 피리를 불어서 이 사실을 알리고 싶은데 그렇게 하면 늑대가 그렇게 가만히 두지는 않겠죠. 근데 이제 늑대의 방심을 유도해서 제 죽기 전 마지막 소원이에요. 반항하지 않을 테니 피를 좀 불어주세요. 해서 춤을 추고 싶어요. 늑대의 방심을 유도한 다음에 늑대가 스스로 피리를 불게끔 유도한 거죠. 맞죠? 그래서 사람이나 목적을 목적한 장소의 방향으로 이끌어내다. 이렇게 표현하죠.
그 다음 메아리는 여러분들 등산 가서 야호 하면 산에 그 골짜기 사이사이로 이제 소리가 이제 전달되고 부딪히면서 야호 하고 있다가 조금 있다가 이제 울려서 그 소리가 다시 야호로 들려요. 그걸 이제 메아리 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산에서는 소리를 냈을 때 그 소리가 막 부딪혀 가지고 여기저기서 소리가 들리면 메아리 친다 이렇게 되죠. 그래서 사실은 원래는 이게 이제 깊은 산골 같으면 피리 소리 듣고 위치를 정확하게 파악하기 힘들 수도 있어요. 실제로는 이게 메아리가 치니까. 근데 여기서는 다행히 이제 선생님께서 이제 메아리 소리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오셨죠. 네. 그 다음에 자책하다는 스스로 잘못이나 결함이나 잘못에 대해서 스스로 뉘우치고 반성한다. 예를 들면 아침에 엄마가 우산 꼭 들고 가, 오늘 무조건 비 올 것 같아 라고 얘기했는데 뭐가 하늘이 맑은데 뭐가 비가 와 이래가지고는 그냥 나왔는데 알고 보니까 진짜 비가 와. 그래서 이제 내가 엄마 말 들을 걸 하고 자책한다 이렇게 표현하죠. 맞죠? 그래서 스스로를 책망하고 스스로의 어떤 행동에 대해서 후회하는 거. 늑대가 이제 내가 왜 멍청하게 피리를 불었을까? 그 방심해서 멍청하게 이제 내가 그 게임에 넘어간 게 너무 멍청했구나 이렇게 자책한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됐죠? 네. 그리고 다음 시간에는 이제 작가와의 대화하기, 저하고 같이 이제 이 어린 염소와 피리 부는 늑대 이솝우화를 가지고 한번 대화를 할 건데 여러 가지 질문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청개구리 같이 행동하는 게 무조건 나쁜 걸까? 그 다음에 제가 그랬죠. 청개구리 같지만 씩씩하고 밝고 명랑하다고 했잖아요. 누구나 장단점은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 사회나 또는 어린 친구들 입장에서는 부모님이 항상 내가 장점만 있길 바라기도 하고, 그리고 어른들도 어른이 되고 나서도 우리 사회는 항상 모든 걸 다 잘하길 바라고 장점만 있길 강요하는 걸 수도 있어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다 장점만 있어야 되는 거냐, 아니면 장단점이 같이 있는데 단점이 있는 게 많이 이제 문제가 되는 거냐, 잘하는 것도 있고 못하는 것도 있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져야 돼요. 그 다음에 선생님 말씀과 부모님 말씀은 무조건 들어야 될까? 내가 생각할 때는 선생님이나 부모님 말씀 중에 내가 생각할 때는 아니라고 생각되는 것도 있는데 그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 그것도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그리고 규칙은 무조건 지켜야 되는 거냐? 내가 볼 때는 학교 규칙 중에 이러이러한 규칙들은 좀 불합리한 것 같아. 합리적이지 못한 것 같아. 근데 왜 이런 규칙이 만들어졌을까? 거기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해 봐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질문 받은 게, 어린 염소처럼 무섭고 힘들 때 어떻게 하면 이렇게 침착하게 할 수 있어요? 이런 질문을 받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해 볼 거예요. 생각해 보고, 만약에 늑대가 피리를 불어서 다행인데, 만약에 늑대가 어린 염소의 게임에 넘어가지 않고 피리를 불지 않고 바로 어린 염소를 잡아먹으면 어린 염소는 그 다음 플랜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만약에 피리를 불지 않았을 때 또 어린 염소는 늑대가 피리를 불지 않는다면 어떻게 대처할 건지도 대책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거기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해 보자 이거예요. 그리고 늑대는 무엇 때문에 스스로 피리를 불어서 자기 위치를 노출시켰을까? 왜 이런 멍청한 행동을 하게 된 걸까? 거기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그 다음에 그럼 선생님은 피리 소리가 여러 가지가 있을 건데 산속에서 왜 어린 염소의 피리 소리라고 단정하고 달려왔을까? 이유는 뭘까? 한번 생각해 봐야 되고, 늑대가 어린 염소를 잡아먹으려고 하는 건 과연 나쁜 행동일까? 거기에 대해서도 한번 우리가 생각해 봐야 돼요. 그리고 어린 염소가 무사히 살아남아서 부모님과 친구들 곁으로 간 거는 기쁘지만 늑대가 울고 있는 장면을 보니까 불쌍해 보여요. 이게 잘못된 감정인가요? 여기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그 다음에 이렇게 위험한 상황을 겪지 않으려면 애초에 어떻게 했어야 될까요? 그것도 한번 생각해 봐야 되고, 그다음에 마지막에 어린 염소는 무엇을 반성하고 느꼈을까요? 제가 이제 그 부분을 생략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번 어린 염소가 지금 뭘 느꼈고 무슨 반성을 했을지 여러분들이 어린 염소가 돼서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12가지의 질문들을 제가
그룹별로 나눠서 설명드리는 시간, 같이 이야기를 나눠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요 밑에 적혔죠. 독서를 한다는 건 책을 쓴 작가와 대화를 하는 멋진 경험이에요. 여러분들이 100권의 책을 읽으면 100명의 작가들과 대화를 나눌 수 있는 거예요. 작가님들하고. 너무 멋진 경험이에요. 독서를 한다는 거. 그래서 이 책을 집필한 저하고 같이 12가지의 질문거리를 가지고 한번 이야기를 나눈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순차적으로. 이상입니다.